안녕하세요. 1학년 사회 22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무역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절대 우위, 비교 우위 이런 개념을 공부했죠. 자, 요 개념이 이 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기도 하고 아마 2학기 중간고사에서 가장 좀 어려운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문제도 풀어보고. 자, 비교의 원리를 보면, 자, 교과서 157쪽에 있는 내용이네요. 자, 포르투갈과 영국이 나와 있죠, 여기? 포르투갈과 영국이 나와 있는데, 자, 더 적은 노동력으로 포르투갈은 영국보다 더 적은 노동력으로 와인과 옷을 생산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포르투갈은 우리가 저번에 배운 개념으로 따지면 영국의 와인과 옷 생산에 있어서 절대 우위에 있다. 영국은 포르투갈의 절대 열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절대 우위를 가진 셈이죠. 그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영국이 포르투갈과 자유무역을 해봤자 손실을 볼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이거는 뭐에 따른 거죠? 그쵸, 바로 절대우위설에 따른 거죠. 절대우위설. 절대우위설에 의하면은 절대우위에 있는 상품이 있어야지만 그 상품에 특화해서 무역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면은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절대우위에서는. 그런데 바로 이 리카도라는 사람이,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절대우위, 일방적으로 한 나라가 절대우위에 다 있더라도 무역이 이루어진다라고 본 거죠. 바로 비교우위 원리에 의해서 무역이 이루어진다라고 본 겁니다. 자, 이 리카도의 주장을 좀 더 살펴보면 와인과 옷의 상대적 생산 비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한 거죠. 그래서 영국은 둘 다 불리한 거예요. 지금 와인과 옷을 생산하는데 둘 다 불리하지만은 상대적으로 덜 불리한 게 바로 와인 생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옷은 더 불리한 거죠. 그러면 영국은 와인에 상대적으로 덜 불리한 와인에 특화를 시켜서 자, 이 와인을 생산해서 교육을 하면 영국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때 이 와인 생산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어,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영국보다 옷, 와인 둘 다 유리하지만 상대적으로 다 유리하지만 그렇지만은 더 유리한 옷에 특화를 시키는 것이 어, 특화를 시켜서 무역을 하게 되면은 포르투갈 입장에서도 좋다라는 얘기죠. 무역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보는 것이 바로 비교 우위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거를 좀 더 쉬운 예로 살펴보면 A, B 축구 선수가 있는데 A 선수는 미드필더와 공격수 둘 다 유리한 거죠. 다시 말하면 B 선수보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두 분야에 있어서 절대 우위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에도 어, 절대 우위를 지닌 A 선수만 시합에 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어, A 선수가 B 선수보다 둘 다 잘하지만 더 잘하는 게 뭔지 또는 B 선수는 A 선수보다 못하지만은 덜 못하는 게 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 선수는 더 잘하는 미드필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비교 우위가 있다. 미드필더의 비교 우위에 있는 거고 B 선수는 둘 다 못하지만은 공격수를 맡는 것이 그나마 덜 불리하기 때문에 자, B 선수는 공격수의 비교 우위가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상대적이란 말이 중요한데 그 상대적이란 말이 바로 비교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각 국가 의국이 일주일 동안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와 쌀 생산량 표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생산량이라고 했습니다. 비교 상품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했는데,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자, 이런 절대 우위, 비교 우위의 문제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그 자동차 쌀 또는 뭐 다른 물건들의 뭘 나타내고 있느냐, 이거를 얘기해야 됩니다. 저기 찾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지금 생산물이라고 했죠? 생산량이라고 했죠? 생산량? 생산물과 같은 개념이죠? 자, 이거는 어떤 많이 생산할수록 유리할 수 있겠죠? 많이 생산할수록 유리한 거죠. 많이 생산할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또는 이 생산량의 개념이 아니면은 생산비의 개념이죠. 생산비의 개념. 생산비가
이런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생산물 또는 생산량의 개념인지 아니면 생산비의 개념인지를 보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생산비의 개념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노동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또는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달러라든지 이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또는 시간의 개념, 이런 것들은 다 생산비의 개념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같은 생산을 하면은 많이 들수록 불리한 거죠. 적게 들수록 좋은 거죠.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생산량의 개념인지 생산비의 개념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생산량의 개념이면 많은 게 유리한 거고, 생산비의 개념이면 적은 게 유리한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보면은, 자, 여기 요게 아니라 지금 요 8과 12라고 해봅시다. 각국은 자동차를 일주일 동안 10대, 쌀을 8단위를 생산하고, 을국은 자동차 9대, 쌀을 12단위를 생산한다는 얘기죠. 자, 이럴 경우에 각국은 어, 자, 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겠죠. 지금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 어떤 개념이죠? 지금 생산량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많을수록 유리한 거죠. 많을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각국은, 자, 자동차를 보면은 각국이 많죠. 그러니까 각국은 자동차에 절대 우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쌀은 누가 많죠, 지금? 을국이 많은 거죠. 12이고 여긴 8이니까. 그러니까 을국은 쌀에 절대 우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국은 자동차에 특화시키고 을국은 쌀에 특화시켜서 서로 교역을 하게 되면은, 자, 둘 다 무역의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것이 절대 우위론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자, 이런 경우죠, 이제. 자, 이제 원래 문제입니다. 원래 문제.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이런 문제. 자, 이제 먼저 직관적으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직관적으로 풀어보면은, 자, 일단 어떤 게 이런 문제 나오면 뭘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쵸? 생산량의 개념인지 생산비의 개념인지를 확인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생산량의 개념이죠. 생산물의 개념이죠. 생산물이 얼마나 많은지, 생산량의 개념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많을수록 유리한 거죠. 클수록, 이 숫자가 클수록 유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각국은 자동차 10, 쌀 12, 의국은 9, 8인데 둘 다 각국이 많네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각국은 자동차 쌀에 절대 우위에 있는 거죠. 의국은 자동차 쌀에 절대 열의에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절대 우위설에 의하면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이런 경우에도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비교 우위론이죠. 자, 딱 보고, 자, 각국은 뭘 생산하는 게 비교 우위에 있을까요? 뭐에 비교 우위가 있을까요? 각국은. 자, 자동차 쌀 둘 다 유리하죠? 유리하지만은 을국에 비해서 어떻게 될까요? 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게 어떤 걸까요? 자, 자동차는 별 차이가 안 나죠. 을국과. 근데 쌀은 많이 차이 나죠. 그러면 각국은 뭐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쌀이 유리하다는 얘기죠. 쌀이.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을국은 둘 다 불리해요. 지금 둘 다 불리한데 상대적으로 덜 불리한 게 어떤 거죠? 그쵸. 자동차. 자동차는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죠? 1밖에? 여기는 자, 요만큼 차이가 나죠? 상대적으로 덜 불리한 것은 을국은 자동차가 되겠죠. 그럼 을국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동차에 비교 우위가 있다. 그래서 을국은 자동차, 각국은 쌀을 생산해서 서로 교역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바로 무역의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또 하나, 자,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회비용은 어떤 걸 생산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거죠. 포기해야 되는 거. 자, 자동차 한 대당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 쌀을 얼마만큼 포기하느냐, 이걸 의미하는 거죠. 기회비용은 뭐라고 얘기했죠? 기회비용은 적을수록 유리한 거죠. 무조건 기회비용은 적을수록 유리한 겁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요걸 한번 구해 볼게요. 기회비용으로 구하는 거, 요것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 한 대당 기회비용이라고 했으니까, 자, 각국은 자동차 어, 한 대를 한 대당 기회비용이라고 했으니까 그 한 대당 기회비용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쵸?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쌀을 얼마나 포기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은 10대 만들 때 쌀 12를 포기하는 거니까 한 대 만들 때
얼마냐 하면은 이걸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2 이렇게 됩니다. 10분의 12. 그래서 쌀 5분의 6이 되겠죠. 쌀 5분의 6.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각국은 쌀 5분의 6을 포기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을국은 자, 자동차 9대를 더 만들기 위해서는 쌀 8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쌀 얼마를 포기하느냐 했으니까 9로 나누면 되는 거죠. 8을. 그래서 쌀 9분의 8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쌀 각국은 자동차 한 대당 기회비용이 쌀 5분의 6이고 을국은 9분의 8이라는 얘기죠. 자, 기회비용이 어떤 게 더 적을까요? 5분의 6보다 9분의 8이 적은 거죠. 그래서 을국은 자, 이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갑국이 유리할까요? 을국이 유리할까요? 그렇죠. 을국이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을국은 자동차를 특화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나오면은 좀 많이 문제를 풀어다 보면은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좀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쌀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쌀 한 단위당 기회비용이란 말은 쌀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얼마나 포기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 쌀을 12단위를 생산할 때 자동차는 10단위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12, 요 열을 12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12분의 10 해서 자동차 6분의 5가 자,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각국은 쌀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동차 6분의 5를 포기하는 거죠. 을국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자동차 8분의 9가 되겠죠? 8분의 9. 자, 근데 쌀 한 단위당 이렇게 포기하는데 어떤 숫자가 더 적을까요? 6분의 5가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쌀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자, 기회비용은 무조건 적을수록 좋은 거니까 각국이 유리하다.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국은 쌀, 을국은 자동차의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자, 각각 이 물건을 특화시켜서 교환하면은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비교 우위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또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자, 이게 자기 거를 만들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처음에 이런 문제 나오면 생산량의 개념인지 생산비의 개념인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로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수고했습니다.